떠먹는 경제학, 그 첫 발을 떼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두둥. 급여,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는 이 녀석, 소중하디 소중한 존재죠. 이 급여는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나뉩니다. 기업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임금 체계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때 답을 알려주기 위해 게임이론 두두 등장. 갑자기 등장한 게임이론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뉩니다.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의 선택과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배우고, 거시경제학은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게임이론은 미시경제학의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게임이론에 대해 설명하자면 전략적 상호작용, 즉 게임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도 그렇고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모두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이론,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을 참고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이 단어들 익숙하시죠? 게임이론에서 다루는 게임들 중 하나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간단하게 살펴보며 게임이론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지금 말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범으로 보이는 용의자 2명이 잡혀 들어옵니다. 이들을 각자 다른 취조실에 들여보내고 선택지를 줍니다. 범죄를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두 용의자가 모두 부인을 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각자 3년씩 감형이 됩니다. 두 용의자가 모두 자백을 하면 각자 1년씩 감형이 됩니다. 그런데 한 명만 자백을 하고 한 명은 부인을 했다면 자백을 한 용의자가 매우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자백을 한 용의자만 5년을 감형해 줍니다. 즉, 보이는 표의 수치는 용의자들이 받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겠죠. 용의자 1의 선택을 생각해 봅시다. 용의자 2가 만약 부인을 한다면 용의자 1은 자백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3보다 5가 크니까요. 용의자 2가 만약 자백을 한다면 용의자 1은 역시 자백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0보다 1이 크니까요. 결국 용의자 2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용의자 1은 자백을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므로 자백을 택할 것입니다. 이는 용의자 2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용의자 모두 자백을 하여 1년씩밖에 감형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두 용의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는 3년씩 감형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용의자가 모두 합리적이기 때문에 결국 1년씩 감형되는 결과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경기자들이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를 예상하는 것이 게임이론입니다. 게임이론의 기초를 맛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고정급과 성과급의 문제에 빠져봅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리적인 면이 없진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 가게가 있습니다. 주인이 지배인을 고용했습니다. 지배인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대 태만하게 일하기. 일하는 정도를 수치화해 보겠습니다. 노력 수준을 X라고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은 3을, 태만하게 일하는 것은 0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 80%의 확률로 200만 원의 매출을, 20%의 확률로 40만 원의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태만하게 일할 때는 20%의 확률로 200만 원의 매출을, 80%의 확률로 40만 원의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문자화 해볼게요. 노력 수준은 X, 매출은 Y, 임금은 W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때 효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각 경기자가 받는 보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게 주인의 효용을 V라고 하면 V는 Y-W, 즉 매출에서 지배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뺀 것입니다. 지배인의 효용을 U라고 하면 U는 루트 W-X, 즉 임금을 루트한 것에서 노력한 정도를 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장님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게 오면 효용 9단위를 보장해 줄게. 그러면 가게 주인은 최소 9단위의 효용을 보장해줘야 지배인이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가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배인이 열심히 하는지 태만한지 자체를 가게 주인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게에서 효용 9단위를 보장해주면 다른 가게로 가지 않고 이 가게에서 일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근면 근무와 태만 근무의 효용이 같다면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근면 근무를 택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정급을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고정급 F만큼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배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당연히 태만 근무를 택합니다. 그의 효용이 고정급 마이너스 노력 수준인데 노력 수준이 크면 효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태만하게 근무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은 고정급을 얼마 줄지 결정할 때 어차피 지배인이 태만하게 근무할 것을 아니까 최소한으로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1만 원입니다. 고정급이 81만 원일 때 지배인의 효용이 9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고정급 81만 원을 주었을 때 주인의 효용은 얼마일까요? 확률 곱하기 매출 마이너스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주인의 효용은 마이너스 9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효용 0보다 더 적어지죠. 그럼 당연히 가게 운영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인의 효용은 0이 되고 지배인은 다른 가게에 가서 일하며 효용 9를 얻게 되겠죠. 이번에는 성과급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말합니다. 매출 200만 원일 때는 169만 원을 주고 매출이 40만 원일 때는 64만 원을 준다고 말이죠. 그럼 지배인은 계산을 해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와 태만하게 일할 때의 효용이 얼마인가? 확률 곱하기 성과급 마이너스 노력 수준을 하면 효용이 나오죠? 다음과 같은 식이 써집니다. 계산 결과는 9로 같게 됩니다. 아까 했던 가정에 따르면 지배인은 이 가게에서 일하며 근면 근무를 택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의 효용은 확률 곱하기 매출 마이너스 임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가게를 운영하고 효용 20을, 지배인은 이 가게에서 일하며 효용 9를 받게 되겠죠.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효용이 창출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당연히 성과급을 택하겠죠. 잠깐! 혹시 매출에 따른 성과급 액수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그것은 유인 양립 조건과 개인 합리성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유인 양립 조건은 지배인을 근면 근무로 유인하는 조건을 의미하고요. 개인 합리성 조건은 적어도 효용 9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 성과급이 고정급보다 우월한 것일까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아까랑 상황은 다 똑같은데 태만하게 근무했을 때의 매출 확률이 달라졌습니다. 태만 근무 시 200만 원의 매출을 낼 확률이 40%, 40만 원의 매출을 낼 확률이 60%인 거죠. 고정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이유로 근무자는 태만하게 근무하겠죠? 그리고 이때 태만하게 근무해도 200만 원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니까 주인의 효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3만 원이 되죠. 성과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인 양립 조건과 개인 합리성 조건에 의해 최적의 성과급 체계를 도출한 결과 매출 200만 원일 때 182.25만 원을, 매출 40만 원일 때 36만 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지배인은 열심히 일하겠죠. 이때 주인의 효용은요, 다음과 같은 식에 따르면 15로 계산됩니다. 자, 어때요? 이번엔 고정급이 더 우세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태만하게 근무했을 때 매출 200만 원이 나올 확률이 20%밖에 안 됐죠. 즉 개인이 열심히 일하는지 태만하게 일하는지가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역량이 기업의 성과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벤처기업 같은 기업에서는 성과급이 우월하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태만하게 근무했을 시 40%의 확률로 매출 200만 원이 나왔죠. 즉 개인이 열심히 근무하는지 태만하게 근무하는지가 기업의 성과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전통적인 관료제 기업에서는 고정급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고릴라도 춤추게 할 정도로 중요하죠. 받는 우리도 월급이 중요하지만 주는 입장인 기업도 월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상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